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차순위 신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경매법정에 혹시 가보신 분은 그 앞에 집행관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 좀 들으셨을 거야. 번호 딱 부르고 1, 2, 3, 4등 뭐 앞에 다 불러 모으죠. 그 입찰에 응한 사람들. 그리고 1등을 딱 부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 차순위 신고하실 분 계시나요? 이 말을 꼭 할 거예요. 그 말을 하면 그 당시에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응하셨던 분 중에 2등, 3등, 4등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러면 그게 한 1분 지난 다음에 얘기하면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차순위 신고라는 건 뭐냐면 경매법정에서는 1등만 유용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등, 3등, 4등은 그냥 내가 냈던 보증금 돌려받고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2등이거나 3등인 사람이 차순위 신고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1등으로 낙찰받았던 사람이 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을 쭉 보면은 뭐 미납해서 다시 나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죠? 보증금 20%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건들인데 그런 사건들이 1등이 잔액을 납부를 못한 거예요. 자, 잔금 납부 미발생. 그러면 그 사건이 다음에 다시 나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2등한테도 기회를 한 번 주는 거예요. 차순위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1등이 돈을 잔금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2등한테 매각 허가 결정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등한테 연락이 오죠. 1등이 돈을 못 냈으니 2등이 잔금 납부를 하시고 이 물건을 취득하십시오라고 지급 명령서가 와요. 잔금 지급 명령서. 자, 그래서 내가 1등보다 더 싼 금액의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다 보면 굉장히 아까운 물건 있잖아요. 그 물건 꼭 갖고 오고 싶었어. 꼭 갖고 오고 싶었는데 누가 나보다 더 많이 썼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순위 신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잔금을 내면 나는 그냥 물론 좀 나중에 받겠지만 그냥 그 보증금 다시 돌려받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1등이 당첨된 1등이 보증금을 그 법원에서 보관을 하고 보관증을 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냈던 내 입찰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다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차순위 신고를 하면 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요. 법원에서 보관을 하고 보관 영수증을 줍니다. 차순위 신고를 했다는 영수증을 주는데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매각 허가 결정 나고 잔금 납부 결정 나고 그 다음에 잔금을 내기까지는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 안에 1등이었던 사람이 잔금을 못 내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잔금을 못 냈어요. 그러면 이 차순위 신고한 2등한테 연락이 오죠. 매각 허가 결정문이 옵니다. 당신한테 매각을 하겠다. 잔금 납부를 해라. 그러면 2순위였던 사람이 그때 잔금 납부를 하고 내가 썼던 금액, 예를 들어서 1등이 3억을 썼어요. 나는 2억 8천을 썼어. 그러면 그걸 1등 금액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2등 내가 쓴 금액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더 싸게. 그게 차순위 신고제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한 2016년도에요. 그때 공장을 하나 받았는데 그때 공장 감정가가 21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4차까지 유찰이 계속된 거야. 왜냐면 공장이 여러 개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때는 공장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 공장이 계속 유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차까지 떨어져서 7억 3천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얼마 차이예요? 21억 3천에서 7억 3천 떨어졌으면 14억이 깎인 상태의 최저가 금액이에요. 그래서 7억 3천인 상태에서 제가 제 고객화 들어갔거든요. 그 공장을. 그랬는데 1등이 9억 5천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썼냐면 8억 9천만 원. 그래서 6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당히 차순위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건 뭐냐면 1등과 차순위의 차이는 보증금 금액만큼의 차이만 나야 돼요. 뭐냐면 이때 7억
3천이 최저가였으니까 보증금이 7,300만 원이었겠죠? 그러면 두 사람의 금액이 7,300만 원 차이만 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9억 5천이 1등을 썼고 우리가 8억 9천 썼으니까 6천만 원 차이만 나잖아요. 보증금이 7,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차순위 신고를 할 권리가 생긴 거죠. 만약에 1등이 7,300 이상 차이 나게 9억 7천이나 9억 8천을 썼다. 그러면 저희는 차순위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6천만 원 작게 썼기 때문에 7,300만 원 보증금 이내라서 우리가 차순위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6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매각 허가 결정이 차순위 신고를 한 우리 2등한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잔금 납부를 하고 그 공장을 21억 3천만 원짜리 공장을 8억 9천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1등이 경매로 자기가 받아놓고 왜 잔금을 안 내나요? 그거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째는 그분이 돈이 안 돼서 잔금을 치를 수 없는 형편이 됐을 수 있고 그 6주 사이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채무자가 그걸 더 좀 써야 돼. 더 연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보증금을 일단 1등이든 2등이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1등 신고를 한 사람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요. 이 사람은 어차피 빚을 갚아야 되잖아. 그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써서 그걸 못 갚아서 경매가 나온 물건이니까 결국은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7억 3천에 해당하는 7,300만 원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입찰에 응합니다. 잔금 낼 생각 안 하고. 어차피 내가 갚을 돈이니까 갚아요. 그리고 몇 달을 더 연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내가 오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1주에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또 1주 후에 잔금 납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명령 떨어진 날로부터 4주간 잔금 납부 유예 기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총 6주의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일단 내가. 그럼 6주 후에 잔금 납부를 못 냈어요. 못 냈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한 4주 후에 다시 재매각 결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시간을 버냐면 내가 몇 달이라도 더 이 공장을 좀 써야 돼. 그럼 이 채무자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 받으러 딱 가보면 이 1등한 사람은 잔금을 내겠다. 저 사람은 잔금을 안 내겠다. 이런 그 감이 딱 오거든요. 뭐 어떻다고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긴 사람은 잔금 납부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안 할 거예요. 이런 물건 할 거예요. 이런 물건 안 할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등보다 6천만 원 싸게 공장을 가지고 왔고요. 시간은 좀 더 걸렸죠. 한 6주 이상 더 걸렸으니까. 그렇더라도 6주 안에 6천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가서 또 경매를 하나 들어갔거든요. 빌라를 들어갔는데 그 빌라도 딱 느낌이 오더라고. 이 사람 안 낼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제가 차순위 신고를 하시죠 해서 차순위 신고 설명을 다 해드리고 차순위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항상 마무리가 된 사건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진행 중인 거는 고객 보호가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차순위 신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더 싸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차순위 신고라는 걸 좀 이용을 하시면 큰 근린시설이나 아니면은 공장 이런 거는 거의 그러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한 10건에 2-3건 정도는 그렇게 차순위로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빌라나 아파트도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좀 궁금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런 거는 사건 번호를 저한테 보내시고 문의를 하세요. 그럼 그 사건에 맞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영상도 좀 여러분에게 경매를 하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부가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